네, 이제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는 1인 창조기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기업을 하지만 남다른 이제 기술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남다른 능력으로 뭔가 이제 우리가 창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을 뜻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리 업종이 발명가입니다. 그래서 발명을 하면서 우수한 특허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특허를 이제 필요한 기업을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이제 1인 창조 기업의 형태로서 발명가가 앞으로 좀 유망한 이렇게 직종에 속할 거라고 많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청년 발명가분 한 분을 좀 모시겠습니다. 네, 현대사님 나오십시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시작하시기 전에 동영상 한 편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명가 현섭이라고 합니다. 전 개인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그림 속에 제가 있는데 어디 있는 줄 아시는 분? 아직 감이 안 오셨나 보네요. 지금 가운데에 제가 있고요. 현재 마스터현이라는 별명으로 지금 많은 제 지인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사가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혹시 몇 살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20살입니다.
이제 놀라지도 않네요. 누가 봤을 때는 가장 평범한 이하의 이제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개인 발명가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제가 발명을 시작했을 때 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혹시 비글이라는 강아지 아시나요? 한마디로 이제 그 GX견이라는 별명이 있는 비글인데, 이 비글이라는 강아지가 제 중학교 2학년 때 모습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타이틀이 바나나 문자였어요. 선생님들께 많이 반항을 했고 또한 친구들과 자주 싸웠죠.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딴짓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좀 해괴망측해 보이는 물건들이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만들었던 물건들인데, 하나는 이제 지우개 가루가 3,000발이 발사가 되는 지우개 총이고, 또 하나는 그래요. 이 총을 바탕으로 어떤 조그마한 배에다가 응용을 해가지고 함대를 만들었던 모습인데, 이것 때문에 많이 선생님들께 많이 혼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의 재능을 알아보신 저희 중학교 담임선생님께서 너의 재능을 좋은 곳에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감을 제대로 못 잡았었어요. 그렇지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내가 좀 달라져야겠구나, 내가 좀 나만의 인생을 좀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발명이라는 것을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에 도전을 해봤는데,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영재학급에 신청을 하게 됐었습니다. 영재학급에 신청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라고 평가가 내려졌다고 했고, 굉장히 우연한 시도였는데 제가 발명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물론 약간 운이 좀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전국 발명대회에서 최초로 수상을 했던 기억도 있어서 제가 발명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발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제 블로그가 있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마스터를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현재 올해 발명이 날 때 이제 발명 유공자 표창 받았고요. 특허는 23건, 실용은 17건, 그리고 디자인은 10건을 출원했습니다. 현재 소셜 포럼과 페이스북 포럼인데, 나는 특허다에서 이제 특허 청자님께 인가를 받고 최초로 전문 기자로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이 있어요. 제가 발명가를 하면서 지금 이 무대에서 가장 본론이 되고 있는 얘기인데, 애완동물의 몸에 붙은 기생충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핀셋입니다. 좀 뭔가 굉장히 해괴해 보이죠? 실용시안을 등록받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상용화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간의 슬럼프 상태 빠졌어요. 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았고, 근데 우연한 시도로 저희 집 고양이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진드기를 한 마리씩 물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 진드기를 핀셋으로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제거가 안 됐고, 제거를 하다가 막 진드기가 터져버리는 일도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드기를 좀 더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다치지 않고 진드기를 더 유용하게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좀 쉬었었어요. 좀 아이디어가 안 나오기도 했었고, 어떻게 하면 그런 진드기를 더 쉽게 뽑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됐어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됐는데, 두리새가
벌레를 잡아내는, 그러니까 동물의 털에서 벌레를 잡아내는 방법으로 영감을 얻어냈었습니다. 부리로 진드기를 뽑아낼 때 진드기만 딱 나오고 그 털들이 살짝 그러니까 걸러지는 방식으로 이제 진드기를 잡더라고요, 부리새가.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영감을 얻었고, 이것을 전국대회에 따가도 출품을 해봤습니다. 다행히도 장려상을 수상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실용시안으로 현재 등록받았고, 현재 얼마 전에 특허청장님께 등록증이 승보가 됐습니다. 이건 혐을 제작했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생소하게 생겼죠, 물건이. 이것은 이제 종이에다가 그 목탄이나 연필로 그림을 그리면은 그게 지워지잖아요. 지워지거나 번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것을 번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얼마 전에 또 등록을 받았고요. 이제 등록증을 또 송부받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발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도면을 그리면서 우연히 이제 그러니까 물을 도면에다 엎질렀던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옛날에 그 도면들인데, 도면들을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번지잖아요, 그림들이. 근데 이 도면을 제가 그리던 중에 실수로 마시던 물을 엎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종이가 이제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더 이상 이 도면을 못 쓰겠구나 싶어가지고 한번 새로 포기하고 다시 그려야겠다 싶었는데, 한번 다림질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버리자, 그리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그림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지우기를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봤었죠. 뭐 대전과학고등학교에도 물어보기도 했고, 아니면은 제가 아는 분들 통해서 어디 연구원, 뭐 카이스트, 많은 사람들에게 여쭤봤는데, 종이에 셀룰로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종이는 모두 섬유질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종이에 이제 연필이나 목탄으로 글씨를 쓴 다음에 이것을 물로 처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열로 데피면은 종이의 섬유질 속으로 목탄이나 그런 연필 같은 흑연 성분들이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출품을 했었는데, 이것을 발명대회에 한 5번 정도 출품했었습니다. 근데 모두 다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제가 설명을 좀 제대로 못한 것도 있었지만, 이 연재지각기라는 이름 때문에 이것이 무슨 장치인가, 어떻게 생긴 장치이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치인가를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 없었다라고 주요된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발명품을 냈을 때 뭔가 혹시 이 아이템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은 상용화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발명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발명품이 아니었을까 하고 좀 많이 좌절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치와 관련된 선행 기술을 제가 뒤늦게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의견유출 통지서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2번이나 받았는데, 한 번, 2번 모두 기재불비로서 그거를 의견유출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 기간이 원래 1년 6개월 정도의 뒤에 특허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14개월 정도 심사만 하면 바로 등록받을 수 있다는 특허청의 어떤 메시지가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이 장치가 2년 5개월이 걸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출품을 했는데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등록을 받은 거거든요. 선행기술이 이제 정착액이라고 하는 선행기술이 있는데, 이 정착액이 단점 중 하나가 일단 심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약간 좀 화학적인 냄새 같은, 락화 같은 냄새 아시죠? 그런 냄새가 나는 단점이 있었고, 또 사용 시 종이가 누렇게 번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종이의 질감도 바뀌고, 또 그 종이를 다시는 수정할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그림을 다시 그릴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 장치는 이 냄새도 나지 않고 사용 시 종이가 그대로 보존이 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뒤늦게 사람들에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서 제가 발명 동아리를 소속이 돼가지고 발명 활동을 하면서 제 친구들이 저의 아이디어를 막 뺏겨갔어요. 근데 많이 뺏겨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상을 막 타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연한 시도로 특허에 대해서 알고 또한 특허에 대해서 지식을 좀 쌓아가려는 어떤 계기가 되었었는데, 특허가 사실 창업을 할 때 있어서 특허가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용 중인 무형자산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고, 또 제3자의 무단 실시, 예를 들면 창업을 했을 때 아이템 A를 만들었을 때 이 아이템 B를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거를 침해를 해가지고 똑같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현재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특허를 열심히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때 특허를 하나 냈고 약 2,500시간 동안 투자를 해서 현재 특허 하나, 실용실험 하나, 디자인 8개를 등록받게 됐습니다. 이제 지식인에서 가끔씩 제 실력을 한번 알아보려고 지식인에서 답변전으로 이제 변리사들과 좀 많이 싸웠었는데, 파란색 동그라미가 되는 부분은 공식 변리사가 한 답변이고 빨간색 부분은 일반 변리사가 한 답변인데, 현재 전적이 5승 3무 3패, 대변리사 승률이 45%가 현재 현황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세계 최고의 발명가입니다. 근데 굉장히 막연한 꿈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특허 상용화율이 50% 증가될 수 있도록, 대충 5가지의 꿈이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발명가로서 필요한 것들이 현재까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술 바이어와 경험과 지식, 기술 가치에 대한 평가, 서울 내 활동 거점, 창업 기술 이전의 선택. 그러니까 발명을 해서 특허를 냈을 때 그 다음 그것을 등록받은 다음 발명가나 창업가들은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창업을 할지 아니면 기술 이전을 해야 될지, 이에 대한 고민을 현재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더 많은 특허, 폐기,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과 또한 엔젤 투자와 같은 어떤 자금적인 수단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똑같은 주제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어요. 왜 쓸모없는 활동들을 이렇게 했느냐, 왜 그러니까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공업고등학교에 나왔으면 왜 공업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기술이나 개발하지 왜 발명과 왜 창업에 도전을 하느냐, 이런 주제 때문에 많이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 얼굴 표정 하나도 변하지 않고 강의를 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현재 발명과 창업이 아직까지는 좀 경시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고학력, 고연봉주의이고 또 기성세대가 창업과 발명을 심하게 반대하는 경향이 주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을 했을 때 리스크, 그리고 험난한 지식사회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특허를 냈을 때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특허 권리자 승소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이. 그만큼 특허를 잘 뺏기는 나라가 한국이란 나라고, 또 발명가들이나 창업가들이 아직까지는 약간은 좀 힘들다라고 몇 명 일부의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망망대해입니다.
발명이랑 창업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언젠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저는 꾸준히 이런 것들을 도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 스킨이 1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항상 저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을 했고, 또 그에 따라 나아가는 방향을 바꿔서 현재는 지금 2013년이 되었는데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맨 마지막에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많은 시도를 해야 되고, 지금 저도 기술에 대한 어떤 바이어 아니면은 엔젤 투자가와 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많이 제가 받아야 되고, 현재 창업의 갈래, 그러니까 발명가로서 창업을 해야 되는 문턱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발명이랑 창업이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경시되고 있다라고 많은 의견들이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만들어 나갈 세상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과 발명에 더 많은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현재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어렵지만 많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두서가 없지만 감사합니다.